갈림길이 두 가지인데 왼쪽으로 꺾어지면 강아지를 치게 되고 오른쪽으로 꺾어지면 사람을 치게 됩니다. 마치 무슨 지금 정의란 무엇인가 얘기하는 것 같은데, 구독 꾹, 좋아요 꾹,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막 사서 볼까 고민하는 분들 고민할까봐 리뷰를 해서 조금 더 구매하고 싶은 욕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추기 전환에서 저는 순서를 이제 4가지로 이렇게 정해봤어요. VR 로봇 나노 기술. 오늘이 이거에 대해 얘기할 건데, 이제 수요일날, 이번 주 수요일날에는 도시 변화부에 대해 얘기할 거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공유 경제, 그 다음에 마지막엔 블록체인 기술로 이렇게 얘기할 거고, 이 책이 끝나면 또 다음 책 또 준비됐습니다. 어떤 책을 리뷰할지 좀 기다려주세요. 우리 밀레니엄 세대가 언제예요? 80년대생부터 00년생까지 밀레니엄으로 하더라고요. 우리 다 밀레니엄이잖아요. 지금 보고 계신 분들 다. 근데 보통 이제 뭐 기업이나 이런데 뭐 상품을 판매하는 것들을 겨냥하는 층이 밀레니엄 세대를 많이 겨냥한다고. 근데 밀레니엄 세대는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거나 이제 주식 시작하려거나 이제 막 부동산, 내 집 없는 분도 많아, 밀레니엄 세대 중에서. 근데 지금 이제 베이비붐 세대들, 이제 60대 된 실버층들, 사실 그분들을 경량해야 돼. 그분들이 비축해놓은 자산이 많거든. 우리는 이제 돈 벌기 시작했지만 제일 돈 많은, 지금 현재 돈 많은 층 실버 쪽이라고. 그분들 돈을 쌓아놓고 안 쓰신다고. 그래서 실버 쪽 산업을 좀 겨냥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버 관련 VR들도 나오고 있다는 거죠. 랜데버라고, 이건 노인들이 쓰는 VR 고글 같은 건데, 그거 쓰면은, 고글만 쓰면 모든 세계 각지를 돌아다닐 수 있어요. 이제 태양계 여행도 할 수 있고, 또 비행기에서 낙하하는 컨텐츠, 뭐 패러글라이딩 다 할 수 있어요, VR 고글 쓰면. 요즘에는 이제 노인분들도 단순히 오래 살자가 로망이 아니에요. 유병장수 싫잖아요. 무병장수 해야 되잖아요. 잘 살고 싶은 거죠. 노인들도 지금 잘 살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거 VR 고글 쓰고 노인들 막 신났어요. 지금 VR 속에서 막 여행 다니고 깜짝 놀라가지고. 실버 관련 이제 로봇도 있는데, 이노피스라고 일본의 웨어러블 로봇 회사인데, 이렇게 여기 보이죠? 옷처럼 등에다 착용하는 겁니다. 노인들 힘 없잖아요. 지금 우리 엄마도 이제 근력이 약해져서 팔 아프다고 막 자꾸 그러시는데, 어깨 아프고 팔 아프신 분들, 이제 이 로봇 같은 옷만 걸치면 30kg 이상 짐도 들어 올리는 거죠. 30kg 이상. 사람포대가 뭐야, 10kg짜리도 솔직히 청년들이 들기 힘들잖아요. 근데 노인들이 30kg 이상을 들 수 있다니까, 이 로봇을 착용하면. 근데 이게 일본에만 있는 회사가 아니야. 사믹 THK, 내가 저번에 샀던 회사죠. 이게 요구하더라고요. 웨어러블 로봇 만드는 걸 하더라고요. 뭐 이걸 사라고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회사가 이 로봇도 만들고 있다는 거, 지금 우리나라도 알려져 있지 않을 뿐이지 되게 로봇 산업 하는 회사들 많아요. 삼성전자와 함께 6축 다관절 수직 로봇을 개발한 바 있다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도요타에서는 인간 보조용 로봇도 만드는데, 여기 얘 눈알 보이죠? 눈알 앞에 손 같은 이 모형 있죠? 네? 이걸로 물컵 이렇게 갖다 주는 거더라고. 노인들, 앉아만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움직이기 귀찮은 분들, 이 로봇 하나 사드리면, 야 물 가져와 하면 물 갖다 주는 로봇이에요. 음성 명령만으로 물장 가져오기, 커튼도 칩니다, 얘가. 그 다음에 이거 에버세이프라고, 이게 뭐냐면은 이제 특히 실버 분들, 이제 60대이신 분들 돈 많이 비축해놨다고. 근데 이거를 또 사람한테 맡기자니 그 사람이 뒤통수 칠 수도 있잖아. 나 노인이니까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그 본인이 관리하고 싶어 한다고, 돈을. 본인이 조금 또 게다가 지식이 있는 분이시라면은, 근데 본인이 자산을 관리할 때 이런 어플, 에버세이프 같은 사이트들은 되게 보안이 철저하다는 거죠. 이것도 최근에 나온 데인데, 뭐 우리나라도 비슷한, 뭐 에버세이프 비슷한 뭐 다른 기업도 있긴 하지만,
비정상적으로 줄어든다. 누가 이거 빼돌리는 흔적이 보인다. 그러면 얘가 다 감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실버 산업 핵심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더 웰빙할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에 더 초점을 둔다는 거죠. 이제 실버 산업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2030에는 또 기술이 어떻게 변화하냐. 그러니까 실버 산업 때도 잠깐 얘기해드렸지만 인간의 눈보다 많은 감지 장치, 지금 이미 CCTV로 사람 안면 인식하는 CCTV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두뇌보다 많은 컴퓨터, 그리고 인간의 노동력보다 많은 로봇들이 나온다고. 이 책에 이 나온 구조를 그대로 쓴 겁니다. 저 책을 리뷰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2030년의 기술 변화, 창조적 파괴. 이게 좀 모순적이죠. 뭘 창조를 하는데 뭐가 파괴돼? 로봇이 창조되면 그만큼 인간의 노동력 파괴될 수도 있다는 거지. 일반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누군가 남긴 명언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일단 2030 기술, 아까도 말했듯이 VR이 또 어떻게 이용되는지 실버 산업뿐만 아니라 지금 의사들과 간호사는 이미 수술 전에 VR 장치 미리 착용하고 시뮬레이션 한다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요. 장치만 끼면은 이미 나는 안심이 돼 있잖아. 나는 그냥 의자에 앉아있다는 건 아니까. VR 장치 껴서 아무리 높은 곳에서 떨어져 봤자 난 죽지 않는다는 건 아니까 좀 치료가 되겠죠. 뭐 그것뿐만 아니라 현기증, 불안증, PTSD 등도 다 VR 기술 이용해서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이 지금 있다고 합니다. 상용화되지 않았을 뿐이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은 보건 쪽 사용이지만 사무적 사용은 어떻게 쓰냐. 지금 애플에서는 바이오닉 가상회의실 개발하고 있어요. 가상회의실이 뭐냐, 이제 VR 글래스를 낍니다. 그러면은 그 VR 글래스, 나는 그냥 집 안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VR 글래스 끼면 내가 회의실에 앉아있고 그 같이 화상통화하는 사람들이 아바타로 그렇게 앉아있어. 테이블에 다 아바타로 뜹니다. 그게 VR 글래스 안에서. 그래서 그 입장한 사람들을 각각 아바타로 표현해주며 참석자들이 회의 도중 말을 할 때 나타나는 얼굴 표현, 몸짓, 입모양도 아바타가 대신 표현해줍니다. 그래서 실제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과 흡사한 경험을 선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VR이 그렇게 일적으로만 이용되는 건 아니죠. 일단은 우리 이미 VR 게임 다 해봤잖아. 그치만 이제 단순한 게임에서 이제 넘어선다는 거죠. 이젠 VR 끼고 막 난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클럽에서 춤추는 느낌 받는다니까. 그 느낌을 어떻게 받냐. 진동 액추에이터 VR 스킨을 개발했다. 여기 이제 사진이 나온 것처럼 착용을 하는 거예요. VR 스킨 같은 건 피부에다 붙이고 이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VR 화면에서 내가 누구랑 손잡고 있거나 스킨십을 해. 그런 것도 이제 스킨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느낌, 손잡았을 때 뭐 그 진동이 느껴지는 거, 너무 설레는 느낌까지 다 전달될 수 있다는 거죠. VR 고글과 장갑 그리고 슈트 형태의 웨어러블 기기를 신체에 착용하면 이 오아시스로 불리는 가상현실을 접속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영화에 나온 내용인데 이게 머지 않았다는 거죠. 영화상 배경은 2040년이었는데 이제 기술 변화 속도는 계속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영화에선 그렇게 나와도 2030년 전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도 사실 클럽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진짜.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다들 안 믿는데 나는 그치만 VR 클럽으로 즐겨봐야겠어. 근데 클럽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인간과 로봇이라는 또 테마가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은 네. 제조업은 이미 이제 로봇 한 대가 인간 5-6명을 대체할 수 있다고 나오고 매년 3만 대 이상 로봇이 설치되니까 생산되는 로봇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제 로봇을 이용한 수술이 가능하다는 거죠. 오른쪽에 나온 사진은 이게 실제로 사람 머리에 박는 뉴럴링크 그 박아주는 로봇입니다. 다음에 이거 한번 여러분들 한번 얘기해보려고 했었어. 이 자율주행 자동차 위급 상황에서 판단을 하기 위한 그 인공지능도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왼쪽으로 꺾어지면 그 사람을 치게 되고 오른쪽으로 꺾어지면
선량한 시민을 치게 돼. 그럼 인공지능은 어떤 거에 기초해서 판단을 해야 될까? 그런 것도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단순히 사람만 피하면 안 된다, 이렇게만 할 수는 없다고요. 왜냐면 갈림길 두 가지 상황이 다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윤리 기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여러분들 범죄자 준법자 중에서는 당연히 준법자 편을 들겠죠. 동물과 사람 중에서는 여러분들 사람을 먼저 보호하자 입장입니까? 갈림길이 두 가지인데 왼쪽으로 꺾어지면 강아지를 치게 되고 오른쪽으로 꺾어지면 사람을 치게 됩니다. 마치 무슨 지금 정의란 무엇인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람 우선이죠. 네, 맞습니다. 사람 우선으로 지금 인공지능 거의 다 그 다수표가 나왔다고 합니다. 소수와 다수 중에서도 다수를 택하겠죠? 네, 이것도 다수표가 나왔다고 합니다. 다수 쪽에. 그럼 나이 든 사람과 젊은 사람 중에서는 이게 조금 딜레마일 수 있다. 젊은 사람? 근데 또 약간 이 동아시아 쪽 말고, 그러니까 미국, 유럽 쪽은 젊은 사람을 더 보호하자고 나왔는데, 동아시아 쪽,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나이 든 사람을 보호하자도 많이 나왔어요. 약간 유교 사상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AI 윤리 기준에 조금 고민이 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다. 각 나라마다 윤리 기준을 다르게 설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 나라에 고려해서 AI가 그렇게 맞춰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일괄적으로 설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고민할 부분이 많다. 그쵸? 자율주행 너무 법을 제정하기 어려워요. 그쵸? 그냥 윤리만 생각해도 이렇게 많은데 보험 기준에선 또 어떻게 할 거야? 보험 처리. 그래서 의도론적 기준 대 결과론적 기준이 이렇게 상충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의도론적 기준은 이런 걸 고민하는 겁니다. 지금 의도, 우리가 어떤 선을 더 보호해야 되냐,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이 무엇이냐. 근데 결과론적 기준은 왼쪽으로 피하면 사람을 치게 되지만 차는 안 망가져. 근데 오른쪽으로 피하면은 차가 망가져요. 그러니까 결과론적 기준은 차를 안 망가지게 하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두 가지도 좀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제 나노 기술에 대해 얘기를 해볼 건데, 이거는 조금 생각 많이 안 해봤을 것 같아. 옷 한 벌로 날씨 상관없이 입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 옷 한 벌로 견딜 거예요? 뭐 빨아야 되니까 두 벌은 준비해야 되겠지만, 근데 이게 또 잘 될까도 의문이야. 이거는 진짜 리얼 실버들한테는 좀 잘 적용되겠다. 왜냐면 밀레니엄 세대들은 멋부리기 바빠가지고 사실 옷이 많은데도 더 사게 되잖아요. 그쵸? 재질들 예를 들어서 망사 같은 그 나일론 재질들이 얇잖아요. 근데 이게 얇고 구멍이 크잖아요. 그 구멍이 이제 수축한다는 거죠. 추워지면은 바람이 안 들어오게. 그러다가 더워지면은 그 구멍들이 커지는 거죠. 통풍 잘 되라고. 뭐 그런 소재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나노 약물 로봇도 있는데, 우리 그 몸에다가 뉴럴링크 말고 사실 조그만한 로봇 심을 수 있다는 얘기 우리 막 10년 전부터 얘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걔네가 이제 몸속 돌아다니면서 몸 안에 있는 뭐 안 좋은 세포들 다 수색하고, 그러니까 그거 넣으면 이제 건강검진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이제 그게 암세포도 죽일 수 있다는 거는 저는 어제 처음 알게 됐거든요. 나노 파리로 그거는 다들 들어본 적 있구나. 게다가 요즘에 친환경 플라스틱, 뭐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친환경 플라스틱 만드는 회사 많잖아요. 몸에다가 넣어도 되는 플라스틱, 그 조그마한 쌀알 같은 플라스틱이라면은. 그리고 걔가 이제 좀 할 일 다 했다 그러면 알아서 분해되는 플라스틱, 그러면은 거부 반응이 안 일어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있다. 2030 때에 바뀔 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뭐 오늘은 기술적인 면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자, 오늘의 컨텐츠 여기까지인데 뭐 질문 있으시면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